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다우하고 나스닥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나스닥은 지난 4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실적 시즌을 맞이했는데 아직 실적이 오늘 밤부터 나오죠. 어제 그제 펩스코 그 다음에 웨스파고 뭐 이런 기업들이 나왔는데 지금 모건스탠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뭐 테슬라 넷플릭스 같은 실적은 이제 오늘 이후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주가가 좀 상승했는데요. 일단 실적은 월가 예상으로는 2분기 기업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 한 7% 이상 줄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은 오늘 상승은 자넷 옐런의 발언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넷 옐런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좋은 경로가 있고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연착륙이 디스인플레이션 해서 뭐 연착륙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고무적인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근원 CPI는 여전히 4%대거든요. 2%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을 한다는 건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무슨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금리 인상은 멈출 거고 이제 금리 인하가 올 거다. 금리 인상이 멈추면 금리 인하가 올 수도 있죠. 또 금리 인상이 멈췄다 금리 인상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경우 수는 많아요. 근데 금리 인상이 멈췄다가 금리 인하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 전제 조건이 침체입니다. 침체가 오지 않으면 금리 인하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넷 옐런 인터뷰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가만히 되새겨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7월 달에 FOMC가 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97%라고 합니다. 97%. 11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결국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를 어떤 시점에 할 거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금리 인하를 못한다면 결국 시장은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이 되죠.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자금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금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려면은 이게 침체 시그널이 와야 되는데 침체는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고금리로 계속 가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저께 그 중국이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어요. 그 GDP 성장률이 6.3%가 나는데 시장 예상치는 7.1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저께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이 한 1%대까지 빠지다 0.8%로 마감하고 끝났거든요. 물론 아시아 시장이 홍콩과 일본은 장을 열리지 않았어요. 대만하고 중국, 우리나라가 열렸는데 대만은 상승했고 중국은 소폭 하락했고 GDP 당상국은 하락했고 우리나라도 소폭 하락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게 미국 시장에는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고 미국 시장은 나홀로 강세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에 가서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리오프닝을 했지만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되는데 그게 이제 중국 건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중국 건 끝나면 일본하고 대만이랑 우리나라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중국만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상황으로 뭐 갈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미국 시장의 강세는 자넷 옐런의 발언, 그 다음에 그 발언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하루였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나스닥은 0.9% 상승이고요. 다우는 0.2% 상승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다우는 계속 요 싸움을 하고 있죠. 요고점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래 후행 스팬은 돌파가 된 상태라고 얘기했죠. 후행 스팬 돌파가 되면 빠르게 못 올라가면 이렇게 애를 매깁니다. 애기를 매기다가 일정 시간이 들어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 지점이 고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요 지점이 고점이죠. 34,000. 요 지점이 고점인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고점이 돌파되느냐 싸움인데 1차적으로 요 후행 스팬의 연장선은 돌파가 된 상태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제가 아마 지금 여기서 요 후행 스팬 연장선을 돌파해서 추가로 더 갑니다 했는데 어저께 가다가 소폭 하락해서 마감했죠. 0.6% 상승했다 소폭 하락해 마감했는데 오늘은 다시 올라서 어제 고점 부분을 돌파하고 끝나죠.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죠.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때 이제 한 1, 2%가 남아있는데 현재 물론 1, 2% 될지 그걸 돌파에 더 갈지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목균형표상으로는 한 1, 2%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14,4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다음보다 좀 강한 모습. 어제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한 모습이 있었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 취소돼요. 어저께 국내장의 수급을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제 국내장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1,600을 매도했고 기관이 2,300을 매도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면 4일 연속으로 쌍끌이 매도하다가 첫 번째 쌍끌이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동안 매수했던 거 버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삼성전자를 가보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는 어제 매수를 한 거예요. 150만 주요. 기관이 삼성전자도 샀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대형주, 중대형주를 팔고 삼성전자나 초대형주를 사고 있는 과정 뭐 이런 해석도 되는 거죠. 어저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8위까지는 하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생각이 도대체 뭘까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차트를 먼저 보면 삼성전자는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인데 여기를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후행 추세선으로는 이제 돌파가 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외국인이 올해 벌써 13조를 매수했죠. 삼성전자만. 작년, 재작년에 삼성전자 개인들이 매수해서 주가가 못 가는데 이번에는 외국인이 매수하네요. 개인이 사면 주가가 못 가는데 외국인이 사면 가거든요. 문제는 뭐지? 시간 싸움인데 어떤 식으로 갈지는 봐야겠죠. 물론 매수세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내용을 보니까요. 그 감산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고부가 제품에 대한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TSMC를 이제 뭐 극복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는 이유가 어떤 뭐 이런 수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실적 바닥, 뭐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하는데 삼성전자 산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가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수급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컸어요. 수급에서 외국인이 기관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이 받아줬던 거. 그게 결국은 코스닥도 끌어올렸다. 결국 외국인이 수급에서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코스닥이 올라서 코스닥은 또 한 5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면 거래소가 더 빨라지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빨라지죠.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코스닥의 강세는 결국 반도체 관련주도 소부장이라 또 외국인의 그쪽으로 몰려있는 그런 모습. 2차 전지에서도 에코프로가 또 올랐죠. 뭐 100만원을 오가는 그런 상황, 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향후 코스닥이 또 강세가 뭐 미국처럼 나스닥 상승처럼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